이거는 무조건 저의 잘못이고 시티 팬분들과 이런 부분이 불편했던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로빈요! 때가 된 것 같습니다. 필포든에 대해서 이제는 말해야 될 것 같네요. 말년 후빙요, 필포든 절대 안 될 거라고 했다에 대해서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말을 제가 했죠. 그래서 한 축구 커뮤니티에서 굉장한 이슈가 됐었습니다. 현재도 그렇고 필포든이 한 골을 넣을 때마다 하이라이트에 기가 막힌 장면이 뜰 때마다 이번에 맨체스터 더비에서는 헤드트릭을 기록했죠. 그럴 때마다 제 채널에는 그 커뮤니티 사람들의 안 좋은 말들로 도배가 됩니다. 처음에는 그런 글들을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까지 와서 이런 댓글을 다는 커뮤니티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했다면 시간이 지나고 내 자신을 되돌아보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현상은 결국 내 수준에서부터 오는 거더라고요. 내가 축구를 보는 수준, 설명하는 수준, 어떤 데이터들을 많이 기반하지 않고 뇌피셜과 내 허접한 축구 경험에서 나오는 수준이 결국 이런 현상을 불러일으키는구나. 좀 더 공부하고 책도 많이 읽고 노력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게 제 결론입니다. 자, 그럼 이제 와서 내가 말한 필포든에 대한 전망에 대해서는 틀렸다고 생각하냐, 번복할 것이냐라고 했을 땐 저는 노예요. 근데 제가 했던 감정 섞인 발언들, 필포든이 유망주 1위라고? 모르겠는데 필포든 풀포텐 터져도 스털링만큼 절대 안 터져요. 죽어도 안 돼요. 이런 약간 무시하는 듯한 감정이 섞인 뉘앙스로 말했던 게 잘못됐었던 거죠. 그리고 포든이라는 선수는 시티 유스 때부터 함께해서 어디 이적 한 번도 안 하고 지금의 성인 레벨까지 잘 커준 어떻게 보면 유일한 맨시티 유스 출신 스타란 말이에요. 그래서 시티 팬들에게는 그 누구보다 소중하고 앞으로가 더 기대가 되는 선수고 정말 지금 스탯으로 따졌을 때 시티 올타임 레전드가 되냐 마냐한 선수한테 그런 말들을 하고 있으니 나였어도 열받지. 뭔데 네가 뭐 국대 출신이야? 국대 출신도 그런 얘기를 함부로 안 하는데 어디 허접한 고딩 선출 딸이가. 나였어도 화나고 또 요즘 필포든의 활약을 보면 시티 팬들 뿐만 아니라 전혀 납득이 안 가고 안 가는 걸 넘어서 혐오가 생길만 하지. 이거는 무조건 저의 잘못이고 시티 팬분들과 이런 부분이 불편했던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도대체 뭔데 네가 평가를 해? 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축구를 하면서 전술, 코칭, 매니징 이런 쪽에는 관심이 전혀 없었어요. 그럼 어디에 관심이 많았냐? 선수 플레이 심리, 플레이 의도, 여기에 저는 정말 미친듯이 궁금하고 흥미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 유튜브 시작도 왜 공은 인자기 앞에만 떨어질까? 왜 아직도 스트라이커 하면 호나우두일까? 왜 타락박은 이니에스타가 제일 잘했을까? 비디치의 맨유는 왜 강했을까? 이런 선수의 플레이 심리, 그 플레이를 함으로써 생기는 영향력에 대해서 영상을 만드는 걸로 시작했던 이유기도 해요. 물론 아직도 저는 그 영상들을 보면서 충분한 설명이 된 것 같지 않고 말로만으로는 설명을 다하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 한계를 명확히 느낍니다. 자, 그래서 얼굴을 공개한 후 지금 이 시점에서 저는 언젠간 스카우터를 한 번쯤 해보고 싶었어요. 스카우터가 될 수 없어도 지금 제 채널에서 선수에 대한 제 개인적인 의견들을 사람들과 공유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또 틀렸던 게, 그래 스카우터가 해보고 싶었으면은 네 의견을 사람들과 공유를 하고 싶었으면 어떤 선수의 장점도 설명해 주면서 내가 생각하는 단점도 말하고 그 선수에 대한 감정은 싹 빼고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만 제 의견을 정확히 전달했어야 했는데 그렇지도 않았다라는 거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조심할 예정이고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틀린 거 많아요. 제 말이 뭐 절대 다 맞지 않고 그랬으면 저는 지금보다 더 나은 위치에 있었겠죠. 물론 얘기들이 돌고 돌아서 살이 부풀려져 있는 얘기들도 많이 있지만, 그리고 몇 개 맞춘 것만 영상에서 부각시키는 것도 사실이고 저도 완벽하지 않고 틀립니다. 자, 이제 진짜 필포든에 대한 저의 스카우팅 리포트인데, 일단 필포든의 커리어부터 설명을 해보자면은 2022년 10월 3일 기준 180경기 51골 35어시스트, 프리미어리그 우승 4번, 리그컵 우승 4번, 커뮤니티 실드 2번, FA컵 1번, 리그 영플레이어 2번, PFA 영플레이어 오브 더 이어 2번. 어마어마하죠? 저는 포든을 무작정 못하는 선수다라는 얄팍한 축구 지식을 늘어놓으려는 건 아니에요. 다만 이 수많은 트로피들, 수많은 골들, 포든의 번뜩였던 플레이들이, 그리고 수치, 기록들이 정말 전세계 1위에 가장 가까운 감독 체제 아래 경기당 점유율 8대2, 9대1 가져가는 팀 아래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전세계 축구선수 몸값 현재 포든이 4위에 랭크되어 있는 것에 대한 의문을 가져보고 싶은 거예요. 자, 포든이 본격적으로 경기를 많이 뛰기 시작한 18-19 시즌 맨시티 리그 우승, 19-20 시즌 맨시티 리그 준우승,
2021 시즌 리그 우승, 그리고 바로 지난 21-22 시즌 리그 우승. 이 기록에서 저는 첫 번째로 과르디올라라는 사람을 전술에 미친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맨시티 소속으로 아직까지 챔스 우승은 없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까지 리그에서 이룬 것만 봐도 더 이상 능력적으로 증명할 게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 감독계에 메시가 있다면 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첫 번째로 깔려있고, 그 펩 체제 아래 포든 주변에는 데브라이너라는 현재 제가 생각하는 전세계 1위 미드필더를 보유한 팀이고, 빈도안, 로드리, 베실바, 정말 당연히 저도 한치도 부정할 수 없는 미친 선수들이 있고, 이번에 온 홀란드 입만 아프고, 과연 이 사람들과 공격 작업을 했을 때 딱 본인 할 거 간결하게 어렵지 않게만 플레이를 하고 있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포든의 플레이를 보면서 저는 든다는 거죠. 그럼 이마저도 못한 비교적 시티에서 실패라고 불리는 선수들이 누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르로이 사네, 페란 토레스, 제주스, 요즘 주전으로 못 나오는 마레즈까지 포함을 시켜야 할까요? 이 선수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드리블이 좋든 돌파가 좋든 개인기가 좋든 개인 능력이 좋아요. 본인이 그러한 장점들이 있는지를 다 본인들이 알고 있어서 대체적으로 볼 소유가 길고 대체적으로 주변 선수들에게 의지하려기보다는 본인 스스로 공격적인 시도를 많이 해요. 그 시도 성공률이 그 선수들의 평가가 되겠죠. 하지만 지금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시도를 많이 한다라는 게 중요해요. 근데 포드는 본인이 드리블이나 돌파나 개인기가 엄청 뛰어난 선수는 아니라는 걸 본인이 더 잘 알아요. 어디서 알 수 있냐? 플레이에서 알 수 있어요. 포든의 플레이 간결해요. 웬만하면 3터치, 4터치 이상 안 가져가려 하고, 보이는데 쉽게 주려 하고, 나보다 더 능력 좋은 주변 선수에게 많이 의지해요. 창의적인 무언가를 만들려 하는 모습은 많이 없어요. 비슷한 유형으로는 링가드라는 선수가 있죠. 그렇다면 포든보다 사네, 제주스, 페란 토레스, 마레즈가 더 좋은 선수들이냐?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따졌으면 오베르탕, 나니, 리차드슨 같은 선수들이 박지성보다 더 나은 선수가 돼버려요. 포드는 방금 말한 선수들에 비해 개인 능력적으로 결핍이 있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 펩의 전술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수행하려고 노력해요. 그리고 본인이 어떻게 해야 팀에 가장 도움이 되는지를 정말 잘 아는 영리한 선수예요. 그리고 이 펩 전술 아래 이 주변 선수들과 거의 매번 점유율 8대2, 9대1 게임을 하다 보면은 당연히 한 번씩 돌파도 나오고 수루 패스도 나오고 기가 막힌 턴도 나오고 경기당 그 정도는 보여줄 수 있는 선수라고 저도 생각해요. 거기에 활동량, 수비가담 좋은 선수죠. 그런 밸런스 면에서 포드는 아주 뛰어난 선수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기용되고 있는 거고, 좋은 선수임을 부정하고 싶진 않아요. 포든 좋은 선수 맞네. 개인 능력만 뛰어나다고 좋은 선수냐? 왜 자꾸 블라블라 하는 거야? 자, 포든이 지금 같은 좋은 플레이들이 주로 어디에서 이루어졌는지 살펴보면은 주로 사이드 윙에서 이루어졌어요. 윙에서는 지금의 포든 같은 플레이가 비교적 가능해요. 그럼 포든이 비교적 어느 위치에서 자신의 플레이를 자유롭게 보여주지 못하고 들통이 많이 났었냐? 바로 본인 할 것만 해서는 안 되는, 간결하게 하고 싶어도 마냥 간결하게만 할 수 없는, 좌우 앞뒤로 압박이 가장 심한, 전술 이해도보다는 축구에 대한 이해도가 더 좋아야 가능한 포지션, 중앙이에요. 저는 이 축구에 대한 이해도를 기본빵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기본기랑은 다르고 포든은 기본기가 좋은 선수입니다. 그래서 펩이 요즘 포든을 중앙보다는 사이드에 위치시키는 게 이 이유라고 생각해요. 또 포든이 언제 비교적 자신의 플레이를 보여주지 못하냐? 펩을 떠났을 때와 주변에 시티 선수들이 위치하지 않았을 때, 대표팀에서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웨인 루니가 작년에 유로에서 잉글랜드 경기를 보고 인터뷰한 게 있어요. 나는 축구 선수로서 포든을 사랑하지만 포든은 4년 이상의 시간 동안 시티 선수만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펩 과르디올라 감독은 포든을 임대를 보내거나 다른 스타일의 축구를 경험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모든 성인 경력은 과르디올라 아래 시티 방식으로 보냈습니다. 파이널 서드에서 맨시티의 플레이는 그곳에서 점유율을 유지합니다. 포든은 드리블러가 아니라 간결한 패스를 하고 좋은 위치로 이동하는 선수입니다. 맨시티에서는 주변 선수들의 움직임이 이를 가능하게 합니다. 잉글랜드에서 포든은 고립되어 있고 볼을 받을 때 볼을 소유하는 속도가 느리고, 포든이 볼을 받았을 때도 뭔가 일어나는 일들이 별로 없습니다. 결국 포든이 그 위치에서 드리블을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사우스게이트 감독이 그 위치에서 드리블이 요구되는 방식으로 플레이를 하고 있다면 드리블을 가장 잘하는 두 선수인 그릴리시와 산초를 기용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산초, 그릴리시? 어떻게 보면 제가 지금까지 했던 주장들이랑 굉장히 흡사한 맥락으로 루니도 말을 하고 있어요.
제가 생각하고 있던 거를 루니가 말해줘서 깜짝 놀란 기억이 있어요. 물론 루니가 말했다고 해서 다 맞는 거 아니고 네빌은 어제도 보니까 포든이 잉글랜드 주전으로 나와야 한다고 칭찬을 하더라고요. 맞아요. 어떤 한 인터뷰로 그 선수에 대한 모든 평가가 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적어도 루니라는 감독이 한 경기를 보고 당일 경기 내용 지적이 아닌 이런 포든의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했다는 게 이미 여기서 어느 정도 꺼내볼 만한 주제는 된다는 거죠. 이번 월드컵이 포든한테도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되겠죠. 결론적으로 펩 체제가 아닌 데브라이너, 홀란드, 귄도간, 베실바, 로드리 옆이 아닌 점유율 8대2, 9대1을 가져가는 팀이 아닌 그런 환경에서의 포든은 지금의 포든과는 많이 다를 수도 있다가 제 결론입니다. 물론 그런 환경에서 포든이 뛸 일은 당분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에 제가 말한 것들이 당장 딱 하고 나타나지는 않겠죠. 하지만 언젠가는 볼 수 있는 날이 오지도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어떤 감정적인 부분은 빼고 틀렸든 맞았든 제가 생각하는 축구에 대해서 제 채널에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한 의견을 댓글에 써주시면 저도 앞으로 스카우팅을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포든 스카우팅 리포트 여기서 마치겠습니다.